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9일 오후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마지막 맞수 토론이 열렸습니다.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는 마지막 1대1 맞수 토론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날 맞수 토론은 후보 4인방의 좋은 말 대잔치, 서로 빨아주게 하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약 대결도 없었고 구체화된 정책에 대한 토론도 없이 덕담만 주고받았는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토론회를 빙자한 좋은 말 대잔치, 만담쇼 발표회였습니다. 한 사람이 발표하면 추임새를 넣는 수준이었는데요. 이걸 토론회라고 매번 전파 낭비해가며 방송을 해줘야 합니까?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된 맞수 토론은 1부에서는 원희룡 윤석열 후보가 대선 토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요. 치열함도, 날카로움도, 문제의식도 전혀 없는 만담쇼가 펼쳐졌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더 가관이었는데요. 2부에서는 유승민 홍준표 후보의 친선 좌담회가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 자리를 주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정책을 두서없이 쏟아냈는데요. 이해가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 이 토론회를 중간까지 보다 꺼버렸는데요. 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죠. 방송이 종료된 이후 빨리 보기, 훑어보기로 대충 정리한 내용이란 점을 밝혀둡니다. 제가 생각하는 딱 정답을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이면 정당이라는 게 그야말로 정치를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젊은 인재도 발탁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을 잘 키워내는 또 정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된다. 네. 하고 이거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배웠다기보다 정치권 밖에 있으면서도 쭉 생각해왔던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청년 인재 또는 정치에서 인물을 육성하는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문제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정말 반갑고, 정치에 들어오신 지 몇 달 안 되셨는데 지금 아주 오래된 정치인 못지않은 정치적인 저는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처럼 이런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이거를 제대로 법적인 그 잣대를 들이대고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이거는 그 자체로 그냥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공정과 상식은 우리 사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불나방이니 을들끼리의 전쟁, 전세 권리금 폭등을 일으키는 이재명다운 그러한 망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특히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집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취약계층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신들이 하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나 알고 짓거리는 걸까요? 참모들이 써준 것만을 읽어대며 원론적이고 깊이도 알맹이도 없는 하나마나한 만담 수준의 토론회가 펼쳐졌는데요. 역시나 이날도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개똥 철학을 설파하는 원희룡 윤석열의 만담쇼였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만담쇼라는 고춘자 장소팔 만담쇼가 생각났습니다. 서로 빨아주는 환상의 듀엣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날카로운 질문도, 상대방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문제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며 상대를 띄워주는 생쇼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토론회라면 정치 경력이 1, 2년만 있어도 가능한 수준의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특히 두툼하게, 뭉개는 등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마장동식 정육식당에서 들을 법한 다양한 형용사를 구사하며 마치 나 무식해를 증명이라도 한 윤석열의 화법이 몹시도 거슬렀는데요. 훨씬 더 어려운 분들한테 두툼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쌈마 인생을 살았다는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의 무식함의 끝이 어디인지 정말 궁금해졌는데요. 서울대 법대는 어떻게 갔으며
사법부 씨는 대체 어떻게 패스한 걸까요? 홍 후보님, 예. 예. 홍 후보님 여론조사 많이 올라가셔서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아이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민 예. 후보님 아주 대단히 치고 올라오시고 저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기 예. 때문에 저도 꼭 따라잡았으면 좋겠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경제 성장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그걸로 일자리 만들고 소득 만들고 세금 나오게 해서 그걸로 저는 인구 위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딱 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우리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 설마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마치 대통령이 되면 한 자리를 주겠다는 이들의 발언에 실소가 터져 나왔는데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들끼리 김치 국물을 사발로 쳐드시고 있는 거죠. 이런 과대망상과 허언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번 토론회는 내용도 특별한 이슈도 없는 산중 호걸이 빠진 동물들의 재롱잔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도 자신이 불의와 위선의 문재인 정권의 정치 탄압의 피해자라며 자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이 정권이 온갖 짓을 다 해왔다고 읍소했는데요. 자신의 비리와 가족의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서둘러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뛰어든 윤석열. 누가 봐도 그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인 거죠. 이런 자가 대통령을 하겠답니다. 제가 지난 6월 29일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지 오늘로 꼭 넉 달이 지났습니다. 불의와 위선의 정권을 교체하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고자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새로운 길이요, 또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원 동지들의 그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정권은 저 하나 주저앉히면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만 정치 공작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끄떡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의와 위선의 정권 반드시 교체하고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당 후보가 돼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